경상남도 하동, 지리산과 섬진강이 만나는 초록빛 세상입니다. 맑은 섬진강에선 제첩이 나고 산자락엔 1000년이 넘은 차밭이 펼쳐져 있어요. 서울에서 3시간 남짓.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공기부터 다른데 사람도 소리도 없는 이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없는 곳은 또 낯서네요. 기사님, 1인 제첩국 먹을 수 있는 식당 아세요? 개천이요? 하동 읍내 쪽에. 한 사람도 주는지 모르겠네. 기사님의 픽을 믿습니다. 여기서 경찰서 찾아오면 돼. 경찰서. 여기 경찰서거든요. 요 로타리고. 네. 초등학교고. 네. 어여 식당. 이게 제첩국. 가자미, 무침. 김치, 땡김치. 기사님이 골라준 식당에서 제첩국 한 그릇을 든든하게 먹고 작은 읍내 구경을 했어요. 하동의 시간은 조금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던 오래된 장터. 세기바랜 간판들은 세월이 그대로 묻어있고요. 장날이 아닌 날엔 이렇게 조용합니다. 한때는 하동에서 제일 북적이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한산해졌어요. 그 빛바랜 간판들이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와, 무슨 와인이 이렇게 많아?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혼자 여행 온 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셨는지 사장님이 저를 직접 데리러 와주셨어요. 가는 길에 차 안에서 꼭 이모 집에 놀러 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진 보지 말고 여기 밖에 한번 볼래요. 여기가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다. 지금 딱 예쁠 철이라. 옆에 있는 건 배, 벼.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와, 햇반은 많이 들었어. 막대기가 우리는 대문 열쇠예요.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안녕. 우와, 귀여워. 혹시 필요하면 고무신 신으셔도 돼요. 아, 귀여워. 여기 신발 벗고 나왔더니 갔다 오면 네. 화장실 가도 상쾌하고 실수도 상쾌하잖아요. 그래서 상쾌한을 적어놨어요. 네. 아, 이쁘게 펴가지고 위에가 볼들까지 이렇게 펴있어요. 예쁘게. 네. 안에는 깨끗하거든요. 네. 밖에는 시골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차 끓여서 먹으시면 끓여서 먹으면 되고. 네. 너무 예뻐요. 헉, 토끼도 있고 닭도 있고. 순이. 강아지 너무 귀엽게 생겼다. 혹시 나 물어? 혹시 물어? 으이! 물면 안 되는데 무서운데? 안녕, 순돌아. 손. 순돌이 손. 손. 순돌이 털 빠지는 것 봐. 아이고, 털이 막 후두두두 떨어지네.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에이, 순돌아, 기다려봐. 아이 귀여워. 아? 상안 받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네. 여름이 주셔도 상안 받는 거라서 가만히 마시면 돼요. 이것도 하동에서 직접 만든 거 다 우리 재료로 만든 거. 순돌이, 순이,
순금이 나고 여기 요 나무에 잠든 닭이 한 마리 있어요. 여기 나무, 요 나무 여기 한 마리 자고 있어요. 닭이요? 예, 여기서요? 예, 여기서요? 예, 꼬꼬닭이요? 예. 닭이 예뻐요. 내가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면 지금 닭이 자고 있어요. 나무 위에서. 지금 이렇게 자고 있어요. 대박이죠? 여기 안에서 닭이 자고 있다. 지금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이 숙소엔 식구가 정말 많았는데요. 토끼 순이부터 닭 순금이 그리고 강아지 순돌이까지 나무 위에서 잠드는 닭이라니 너무 재밌었어요. 순돌이가 산책을 나간다고 하니까 어찌나 신났는지 나 진짜 자 누나 손잡고 잡고 네. 우리 갔다 와. 다녀오겠습니다. 네. 들어오면 돼요. 네. 우와, 힘이 장사요. 힘은 어찌나 센지 오히려 제가 끌려다녔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화장실을 몇 번을 가는 거야? 지금 한 5번째 가는 것 같은데요? 노을이 지는 시간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새소리 시골 여행이 행복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조금 진정이 된 순돌이. 잠자는 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요거만 하십니다. 이렇게. 벌레 때문에 일부러 불 안 켰어요. 역시 시골이라서 벌레가 너무 많아. 어제 그 닭이다. 그 닭. 가득하지. 우와. 이 여기 쌀국수가 줄 서서 먹는 맛집이고 맷돌에서 콩을 갈아서 만드는 걸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대박. 표를 샀는데 표는 1인 2,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름이잖아요. 너무 더워. 그래서 너무 더워요. 숨이 안 쉬어져. 하동 평사리엔 아주 특별한 집이 있는데요. 바로 채찬판댁입니다.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데요. 지금 제가 뭘 본 거니? 용인은 인물이 헌화해서 월선을 사랑하지만 무당의 딸이라고 엄마가 반대하지만 이민혜로부터 자식을 얻은 용인은 세 여자 사이와 관계하지만 와우. 어디 잘생겼나 볼까? 아닌데 안 잘생겼는데 뭐야 심지어 때렸어? 이런. 이게 최천판댁 안내도거든요. 이 토지라는 곳에 대해서 여기 박경리 문화관에 전시가 돼 있을 거예요. 시원해요. 토지는 무려 26년에 걸쳐 쓴 오부 16권짜리 대작입니다. 구한말부터 일제감정기 그리고 광복까지 평사리 사람들의 삶을 담아낸 소설이에요. 용이네. 용이가 짝사랑해.
내가 25년을 할 수 있으면 내 스스로가 찾아나가는 그런 힘든 게 있어요. 몰락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최서희를 중심으로 용희와 월선이의 이루지 못한 사랑까지 소설 속 그 집이 이렇게 실제로 지어져 있는데 조중구가 최참판 댁을 차지하게 됩니다. 동네의 윤리를 파괴해버렸대. 용희가 그 다음에 등장해가지고 조중구 처단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집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현진이 평사리 들판이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양반의 삶인 건가? 아주 명당입니다. 명당. 여기가 이제 하인들이 주로 지내던 곳입니다. 횡랑트. 우와, 뷰 맛집이다. 뷰 맛집. 만두를 먹겠습니다. 원래 먹을 생각 없었는데 근처에 카페가 없어가지고 만두를 시켰어요. 음식도 국밥은 인생이다라고 적혀있는데 사실 국밥이 안 팔아요. 뚜벅이로 다닐 때는 이렇게 버스 시간 체크를 무조건 잘 하고 다녀야 돼요. 구글 지도 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 저는 쌍계사를 갑니다. 버스 시간 한번 확인하고 가야 돼. 여기서부터는 제1행선길이 시작된대요. 걸으면서 하는 명상을 행선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 왔는가? 하동에 왔다면 꼭 가봐야 하는 쌍계사. 무려 신라 시대에 세워진 천년 고찰이에요. 당나라에서 온 중국 선종 6대조 해능 스님의 머리를 모셔와서 이곳에 봉인하면서 시작했다고 해요. 절 앞에 흐르는 두 개의 계곡을 따서 쌍계사가 되었습니다. 이 일주문이 속세를 떠나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에어컨이 있는 속세로 가고 싶습니다. 너무 더워요. 서강목 천왕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악기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노래를 불러서 평화와 지혜. 이분은 쌍계사 9층 석탑. 누군가의 소원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한시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마르라.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벌레 너무 많고 계단도 너무 많고 제가 찾아봤는데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린대. 내가 가방이 없으면 가능한데 가방이 너무 무겁고 날씨가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동에 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동에서는 직접 차를 만들어 먹어야 돼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신라시대부터 이렇게 21세기까지. 근데 여기 차의 도시에 맞게 진짜 어딜 가나 모두 다 저 식당에 들어갔는데 차 드릴까요? 물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진짜 웃긴 거 봤어. 해마다 보내주시는 차 덕분에 늙은이 몸 겨우 지탱하고 있다고. 보내주지 않으면 짚고 다니는 지팡이 끌고 일제형까지 달려가서 차밭을 짓밟아버리겠다고. 신기한데? 이렇게? 자기의 제자가 양장강산이 강사유건 늘 안겨라 그래도 섬진강에 하나 올라오
너무 감동적이야. 여기에 정말 뜬금없이 인도, 춤추는 인도. 이게 뭐야? 냄새가 완전 향신. 너무 멋있는데? 스리랑카에서 보던 건데? 이런 거 다 스리랑카, 인도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장님 멋있으시다. 저 엽서로 이런 거 있어요. 스리랑카 아니면 부탄에서 샀을 거야. 미간 장식 제3회는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이뻤는데 못 산 이유는 한국에서 가차를 안 하는 이유랑 비슷해요. 일본 가서 하면 싸니까 더. 태국만 가도 저런 거 다 쉽게 구할 수 있어가지고 한국 왔으니까 프리미엄 가격이 붙잖아요. 언젠간 가서 사면 되는데 그쵸? 한국에서는 이런 거 사야 돼. 혹시 이걸 보고 여행을 오는 일본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밀짚 모자 사서 쓰고 다니세요. 여기에 한국 최초 찻집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일본에서 귀국한 복순 차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차를 제조 발명해가지고 지리산에 도착해가지고 밭을 15년 동안 계약해가지고 아쉬워라. 아쉬워할 게 없어요. 오늘 영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와 너무 멋있다. 그리고 집 가는 버스가 5시 15분, 6시 45분 이렇게. 너무 좋다 여기. 하동하면 화개장터. 조영란님의 노래로 유명한 바로 그곳입니다. 또 먹어보고 싶어. 생겼잖아, 가지 마시고. 진짜 맛있나? 진짜 너무 맛있다. 꼭꼭 씹으면 향이 좋고 부모님께 선물하면 더 좋죠. 와, 고기보다 더 맛있어. 맞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K 도자기잖아. 우리나라도 싸게 파네. 가격도 지렴.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이거 너무 예쁘다.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이거 100만 원. 식사 중. 비둘기 뷔페네, 뷔페 지금. 이런 데 오면 여러분 매실장아찌 한 번씩 사가세요. 이거 매실장아찌 진짜 맛있습니다. 이 장터가 특별한 거는 바로 위치 때문인데요. 하동, 구례, 광양, 여수 사람들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그래서 영호남 화합의 장터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물고 보니까 또 새롭네. 화개장터에 이렇게 조영란 선생님이 계세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이 사실을 알고 화개장터를 바라보니까 전라도와 경상도의 맛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밥을 얼른 먹고 싶어졌어요. 제첩 비빔 회덮밥. 제첩국도 나왔어요. 얘 밥 비벼 먹으면 상체 비빔밥이고, 이거 먹으면 제첩국 정식이잖아. 완전 개이득인 거잖아요. 전 물건을 사기 전에 한 바퀴를 돌면서 생각이 난다? 그러면 사거든요. 여기 버섯이 진짜 입에 머물러 있었어.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대한민국 1호 전통 급식 옥수수빵 명장의 집이 있습니다. 진짜 맛있는 냄새나. 빵이 방금 나와가지고 엄청 따뜻해가지고 한 조각만 먹고 갈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잘라주신대요. 감사합니다. 드시면서 소금빵 드세요. 맨날 교실 모습. 이거는 탈지분유. 노령지 느낌? 10년대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 빵 못 살 때 미국에서 원조 옥수수 가루를 보내줘가지고 뭐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서 국민학교에다가 이제 줘서 급식을 해서, 그래서 이게 급식빵이라. 다음 대중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주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 폐쇄된 것 같아. 여기 뒤쪽에는 송아지 경매시장도 있어요. 숙소를 못 찾겠어. 구글 지도에 나와 있는 거랑 길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여기로 가는 거 맞냐고. 저녁이 되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어요. 흙냄새, 풀냄새,
이게 확 올라오는데 잠자는 방은 아주 조그맣고 벌레 때문에 불도 못 켰지만 일부러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 빗소리를 좀 들었어요. 새벽 5시에는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떴고 정말 오랜만에 듣는 정겨운 소리들이에요. 딱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이랄까? 사장님께서 오늘 따신골을 내려줬어요. 하동이 차맛으로 유명한데 여기 따신골이 제일 예쁘다고 합니다. 하동이 진짜 예뻐요. 하동이 진짜 초록색의 도시야. 이렇게 섬진강이 보이고 멋있죠? 하동에 오니까 어딜 가든 차를 권하시더라고요. 식당에 들어가도 막 물 드릴까요? 차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알고 보니 화동은 우리나라 차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라고 합니다. 무려 신라시대 828년 당나라에 다녀온 사신 김대령이 차 씨앗을 가져와서 임금님 명으로 지리산에 처음 심은 게 시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동은 1200년 된 차의 고향인 셈입니다. 아 깜짝 놀랐어. 뒤에서 달려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가자. 아이고 좋아. 머리만 만져줄게. (11시 10분에) 구례로 가는 버스 있잖아요. 그걸 타고 구례를 찍먹해보겠습니다. 편의점 뷰가 대박이다. 지리산 뷰입니다. 하동에서 20분가량 강 하나를 건너면 바로 전라남도 구례입니다. 하동과 구례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요. 한쪽은 경상도, 한쪽은 전라도. 구례는 지리산이 푹 감싸는 동네예요. 작고 조용한 소중한 골목골목이 예쁜 아주 여행하기 좋은 국내 여행지 중에 최고였습니다. 구례에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조단 부부. 우와. 백해장국이 맛있다고 하는데 마라해장국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니면 못 먹어볼 것 같아. 마라해장국인데 뭔가 해장국 시킬 걸 그랬다. 뭔가 센세이션한 맛입니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북거북입니다. 행운의 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책방 록파이 여기 왔는데 이거 보이세요? 전기 휴무 록파이. 구례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구례 한 번씩 꼭 와보세요. 와, 이렇게 예쁜 동네? 와, 너무 예뻐요. 오늘 거의 유일하게 열려있는 카페 중 한 곳, 오차 커피 공방에 가보겠습니다. 우와. 헉, 안녕하세요. 우와. 이순신 장군님께서 여기 앉아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셨대요. 충성을 다하려는데 제가 이 일이라고. 효성을 바치려는데 어버이마다 갑을. 죽기만을 기다려야 할란가. 마음을 돌아보니 가슴은 찢어지고. 이순신 장군님 저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 위에 뭐가 있나 봐. 아유, 뭐가 있어? 귀신을 보나? 여기 위를 보면서 엄청 짖는데 아무것도. 헉! 우와! 고양이다. 고양이가 나무 위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 바로 밑에 절이 있어요. 네. 올라가는 길이 네. 그 쌍계사 신기극복길 이래가지고 그 섬진강인데 강변 쪽을 보면은 여기는 진짜 이쁘다. 약간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벚꽃길 중에. 택시 기사님 덕분에 벚꽃길도 보고 굉장히 잘 봤습니다. 구례에서 꼭 가봐야 한다는 절, 산 정상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절 사성암인데요. 1500년 전에 세워져 원효, 의상, 도선, 진각 이 네 분의 고승이 수도한 곳이라서 네 성인의 암자를 붙여 사성암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가 있고요, 기와도 있고요. 네. 소원지도 있어요. 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탑이나 여기 애기부처님 앞에 계시면 돼요. 여기에 초를 올리는 거고. 성함 써오시고 네. 아래쪽으로 본인이 원하는 소원을 적으시는 거예요. 부처님 중에서 내 마음에 제일 드는 곳 여기다가 초를 이렇게 올리세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1번 스님은 눈을 가리고 계시고요. 2번 스님은 입을 가리고 계시고요. 3번 스님은 귀를 막고 계시고요. 입 조심하라는 말에서 저 입을 가리고 계신 분을 하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이신데 염라대왕을 모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대박 멋있어. 우와. 그리고 여기 진짜 대박인 거 알려줄까요? 이 뷰가 마음을 울린다. 와. 여기 너무 좋다. 역대급. 진짜 역대급 좋아요. 이렇게 네 분은 이렇게 있고 55분이 계시는데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합니다. 절벽 틈에 끼워 넣은 듯한 정각도 매우 신기했지만 진짜는 풍경이었어요. 눈앞에 섬진강이 흐르고 뒤로는 지리산이 겹겹이 펼쳐져 있고 완전 바위 틈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 앉아있는 부처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진짜 보이는 것 같으세요? 그냥 역대급으로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다람쥐 있어요, 다람쥐. 다람쥐 보이세요? 어떻게 나 견과류 없는데? 갔다. 와, 벌레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무슨 벌레야? 제발. 지나갈게. 제발. 뭔가 산악회들이 엄청 많이 갔다. 나 지금 등산하고 있는 건가 봐. 더 올라가야 돼. 뭐가 있는 거야, 여기 대체? 이 길 끝엔 대체 뭐가 있을까? 그냥 지리산 뷰를 좀 더 높은 곳에서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똥파리를 뚫고 그냥 등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사람이 없고 땀을 한 바가지 흘려서 기분이 좋긴 합니다. 반갑다고 환영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황홀한 기분이 느끼다니. 벌레도 많고 땀도 한 바가지 흘렀지만 진짜 여기서 자연 테라피 무진장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뷰가 진짜 대박이죠. 지리산을 둘러싼 구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소원바위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진짜 부처님이 계시는데 왜 사진으로 해놨을까? 너무 아쉽다. 이거 지나칠 수 없는 게 굿즈샵입니다. 너무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샹! 너무 시원하다.
액막이니까. 액막이구나. 아, 이거 하나 제가 3대거든요. 이거 하나 사가야겠다. 팔찌도 하나 하고. 부적선은 돌멩이로 만드는 거라서 아, 이것도 있네. 좀 더 큰 거? 그거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달라. 아, 얘가 퍼센테이지가 높구나. 완전 딱. 좀 크게 껴도 돼? 나도 좀 크게. 요즘 불교 굿즈가 되게 잘 나오네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스님이 테슬라 타고 다니세요. 스님이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데? 너무 멋있다. 테슬라 타는 스님이라니. 이렇게 여기에 카페 같은 것도 있거든요.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 풍경을 보면서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먼저 보고 올게요. 여기가 아까 기사님이 말했던 벚꽃길입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개미가 애벌레를 공격합니다. 애벌레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속도가 빨라졌어요. 여기가 두꺼비 다리입니다. 두꺼비 선생님이 여기 있고 20분 정도 걸어왔어요.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덥고 벌레가 많았어요. 마고 쉼터가 있거든요. 뚜루루루 뚜루 뚜루루. 우선 햇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 피부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 얼굴이 탈 것 같아가지고 모자를 쓰고 가보겠습니다. 섬진강 두꺼비 다리입니다. 그래도 햇빛은 뜨거운데 바람은 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너무 좋다, 이 산책길. 발이 너무 아파서 맨발로 걸으려고요. 지금 제 샌들 신고 왔더니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샌들 제가 이거를 신고 다녔는데 발이 너무 아파서 맨발로 다니는 게 좀 더 안 아플 것 같아요. 사실 벌레만 없으면 진짜 완벽합니다. 벌레랑 자연은 한 쌍이니까 안고 가야 합니다. 저 사실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 이 황토 체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나무 숲에 있다가 진짜 한 1분도 안 돼서 바로 나왔거든요. 기분 좋게 황토길을 딱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발이 엄청 따끔한 거지. 그래가지고 딱 숙였는데 모기 3마리가 여기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제 다리에 짱 올라가지고 진짜 뛰어나왔어요. 저러다가는 막 40도까지 올라가 버렸네요. 오늘 몇 도였어요? 아까 보고 지금 37도 보네. 37도? 37도. 사장님 해병대 나와서 차 시트도 빨간색이에요? 모르겠어요. 이제 국내 버스를 타고 구례 구역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순천이네요? 짜잔. 사실 저는 국내 뚜벅이 여행이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 시간에도 쫓겨야 하고요. 1인 밥집 찾기도 참 힘들고 게다가 여름에는 37도가 넘는 더위에 정말 많이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습한 날엔 벌레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비오는 밤의 흙냄새, 나무 위에서 잠든 닭, 절벽에서 바라본 섬진강, 이게 뚜벅이가 아니면 또 우리나라 시골이 아니면 보기 힘든 거잖아요. 자연과 벌레는 한 쌍이듯 불편함과 좋은 기억은 늘 한 쌍인가 봐요. 용산역에 내려서 빌딩 숲을 바라보니까 오늘 여행했던 진짜 숲이 막 전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차로 딱 3시간 건물 숲과 진짜 숲, 이 모든 걸 느끼게 해준 여기는 초록빛 하동강 구례였습니다.